국어가 얼마짜리 네. 하셨어요? 클리닉 하면 거의 100단이잖아요. 쫙 돌려보면 300 이상은 썼단 말이다. 그렇죠. 어느 대학 갔지? 그냥 고대 갔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던 생생한 고백. 부모 수입이 많을수록 높다. 다 돈덩어리. 현재 그 고액과외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1000이요? 내가 직진 본능. 강남 엄마가 발로 뛰며 파헤친 이야기. 몇 학년이야? 이제 중학교 1학년. 집에 한 서너 시쯤에 잘 사교육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대안은 없는 걸까요? 에듀푸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에듀푸어? 남편이랑 저랑 뭐 둘 다 한의사인데도 힘드니까. 경쟁력 있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강남 엄마의 진짜 사교육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일터를 전쟁터라 부르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교육 전장. 그 대치동에서 교육 전문가로 일한 지 10년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다양한 사교육을 찾아 헤매는 엄마들을 보며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대치동이 뭐 사교육의 메카라고 해서 몰려는 오는데 사교육이라는 게 영리가 목적이잖아요. 우선이잖아요. 영리 위주의 어떤 정보를 남발한다거나 엄마들이 모르는 새에 어떤 이루어지는 피해들 낱낱이 한번 엄마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말 듣기가 거북하고 듣기 싫고 짜증나지만 현실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우리 아이에 맞게 시간을 배분하는 방법이라든가 나쁜 엄마의 착한 사교육 이야기 이거를 뭐 19금으로 해야 되나? 현대판 맹자의 어머니들이 모인다는 사교육 1번지 대치동. 내 아이를 위한 진짜 사교육. 정답은 이곳에 있을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세요? 구독자 스타일 안녕하세요. 필승맘 이름이 좋다. 반가요.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이 부분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이제 그런 1인 방송이 될 텐데요. 전국의 엄마들의 반응들을 저희가 쭉 보잖아요. 대치동 막 엄마들 너무 꼴보기 싫어한다? 내가 대치동 하면은 막 미워하고 헐뜯다가 뒤돌아서 집에 돌아가고 혼자 조용히 돌아가면 막 찾아보는 그런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어머님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데 그럼 사교육 안 하고 교육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누구나 다 바라고 있어. 벌어서 사교육비 다 쓰고 대출받아 쓰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겠다. 이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왜냐하면 상위 10위 대학생이라 쫙 해놓고 그 학교 안 가고 다른 학교 가서 뭐 기술을 익혀라. 이 말을 누가 듣나? 사교육비 많이 쓴다. 이거 상대가 박탈감 느끼지만 그렇다고 돌 던지진 못하는 거. 난 이게 정확한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거 욕해봤자야 현실이 그래요. 이 두터운 벽을 어떻게 깨느냐. 실제로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시킨 엄마들이 자녀 교육, 사교육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현장을 제가 또 취재를 해왔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엄마들의 목소리를 직접 얘기 듣는 게 아마 훨씬 실감 나실 거예요. 소리 없는 정보전쟁. 서로가 쉬쉬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끝도 없이 들어갔구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눈물이 나네요. 그죠? 수학을 한 학원만 보내셨어요? 언니? 수학은 고2 때까지는 2개를 가고 2개를? 그럼 얼마나 가고. 쓰셨어요? 여기서 수학 비용은 60인가요? 60만 원. 60만 원. 네, 더 플러스 되는. 그렇지. 수학은 그냥 저희 애는 바엠도 돌렸어요, 제가. 학원 다닐 때는 얼마 쓰셨죠? 학원 다닐 때는 70만 원, 70만 원. 고3이니까. 네, 80만 원 했다가 국어가 얼마짜리 네.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좀 제가 이제 싸기는 했대요. 원래 뭐 거의 뭐 클리닉 하면 거의 100단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80에 그냥 80이면 비싼 거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봐도 집에 오는 클리닉 선생님은 80만 원 하면 네. 진짜 싼데 영어 선생님도 집에 오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오야 되니까 200 국어가 안 돼서 고3 때 집으로 국어 선생님 200만 원 이상 낸 사람을 부른 거야. 그렇죠. 한 달에 있잖아 쫙 굴려보면 300 이상을 썼단 말이야. 그렇죠. 진짜 이런 저는 큰애 때 많이 들었고요. 뭐 큰애 때 고3을 전후로 시켜야 되면 그때 저는 클리닉을 시켰어요. 수학을. 학원에 다니면서도 점수가 안 나오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게 제대로 안 돼서 학원에 그때는 안 다니고 클리닉만 해서 클리닉이 150 들었고요. 뭐 국어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대형 강의여서 뭐 20 한 1만 원 요 정도 들었고 영어는 뭐 기본적인 거 한 35만 원 주 1회 정도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과학도 생물을 30만 원 화학도 한 30만 원씩 들어서 총계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되나 하면 계산이 안 되네. 뭐 아무튼 큰 고생을 했지만 1년 해서 그냥 대학 들어갔어요. 다행스럽게. 어느 대학 갔지? 그냥 고대 갔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해요, 언니. 그렇게 해서 저때 진짜 저거 비용으로. 근데 지금도 뭐 저희 아이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 저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3만 살다 죽는 것처럼 우리가 살긴 살아요. 고3 때까지만 살다가 그리고 이제 다 저변에 이렇게 깔았어요. 올해만 하면 된다. 올해만 이걸 하고 재수는 없다. 그렇지. 재수는 없다. 여기 보면 뭐 귀에 콱콱 꽂히는 얘기들이 막 나오죠. 예. 이거는 뭐 학원가에서는 좀 흔한 말이죠. 말 그대로 이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다. 이거를 꼭 집어주는 거. 처음 들어봐요? 에이, 엄마 공부 좀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용어 모르고 학원에서 상담하면 이런 엄마들이 상담 실장님 밥이다. 완전 낚싯밥 던져서 다 낚는 거야. 이것도 들어라 저것도 들어라 그러면 네, 엄마들이 막 전문 용어 팍팍 쓰고 그래야 돼. 이런 데 상담하려면 뭐 이런 전문 용어 민용하반 있어요? 맞춰봐. 이거 무슨 전문 용어야? 그렇죠, 나왔어요. 민사고 하나고 용인외고 요거를 합해서 물올 화올 물리올림피아드 화학올림피아드 수학올림피아드 수올 요런 거 정도는 마스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상담실 가서 상담을 해야 실장님들이 쫙 긴장한다. 그래서 헛소리 안 해. 적어도 밥 취급은 받지 말아야지. 수능 점수 부모 수입이 많을수록 높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언어 수리 외국어가 다 사교육 부모 수입이 많을수록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공개된 자료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또 그러기 위해선 사교육비를 많이 투자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다는데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안 키우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어디부터 뜯어 고쳐야 돼? 나도 모르겠다 이건. 너무 깊어. 골이 너무 깊다고. 아휴, 뭔가 있어 보여. 내가? 고마워. 그렇다고 뭐 나를 뭐 어디 뭐 교육감이나 어디 추천해주지는 마. 난 정치 쪽 이쪽 딱질색이야. 대치동 사교육비 관련된 수다 토론 조금 더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모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공부만 할 때 아이가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뭐 아이가 아픈 것도 있으니까 병원도 열심히 쫓아다녔고 뭐 그런 뭐 보약도 한번 헤매겨봤고 남들 좋다는 약다 물범 막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저는 물범은 정말 근데 도대체 물범은 누가 먹나요? 저 한 번 봤어요. 근데 물범 새끼도 못 본 것 같은데 저희 아이가 물범을 먹었으면 서울대 갔을까요? 못 갔어. 지쳐서 못 갔어. 물범이 너무 그래서 저는 여행제는 정말 나도 열심히 피 튀기게 제가 어디가 좋다더라고 영양제는 꾸준히 저는 네. 한약 보양 먹고. 고향 먹였어? 네, 돈 많이 썼어요. 저는. 그래 그치 진짜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엄마들이에요. 그렇죠. 돼지 엄마도 아니고. 네, 우리는 정말 돼지 엄마도 아니고
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잘 좀 보낼까 싶어서 학원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말 다 문 열어서 확인하고 선생님이 어떤 부분인지 교재가 어떤 건지 아이는 몇 명인지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하고 다시 확인해서 아이에 맞는 학원과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이것도 배우고 싶어. 엄마 누구는 이걸 한다더라. 엄마 지금쯤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거를 구색에 맞춰서 짜줄 수 있는 건 사교육에 관한 그러면 나름대로 여긴 그거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봐. 그렇죠. 대치동에서는 저는 첫 번째 목적은 아이가 사교육을 받을 때 좀 편안하게 잘 맞는 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대치동에 들어왔거든요. 대치동에 살면서 내가 사교육을 안 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고집하는 게 옳을까요? 네, 여기 뭐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 있죠. 물범? 실제로 대치동에서 물범 열풍이 불었어요. 물범의 많은 부위 중에 그 부분 그 부분이 뭐 아이 뭐 머리를 총명하게 만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마 품귀 현상까지 빚고 이게 특별한 엄마들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대치동에서 벌어지는 늘상 벌어지고 있는 평범한 엄마들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몇 배 더 쓰고 하는 그런 그 그룹들도 많고요. 제가 재미있는 자료를 만들어 와봤는데 대치동을 아주 재미있게 숫자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1, 10, 36, 900. 자, 맞춰보세요. 뭐지? 궁금하죠? 로또 번호? 땡! 로또 아니고. 자, 1번부터 한번 떼보겠습니다. 1. 뭘까? 대치동을 상징하는 1. 쫙 보이세요? 1타 강사입니다. 1타 강사. 그러니까 강사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한 방에 붙인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10의 의미는 뭘까요? 짜잔, 짠! 지금 보통 다른 지역에는 퇴근 시간 6시, 7시가 아마 가장 막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대치동은 학원 문 닫는 시간이 10시잖아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태우러 오거나. 자, 그 다음 36 한번 볼까? 36? 허리 사이즈? 자, 보겠습니다. 짠! 자, 이거 대치동 사교육을 36개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 영재교육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만 3세에서부터 이제 수강생을 받기 시작하는데 좀 충격적이기도 하죠. 청심 한 잔 먹고 온다는데. 자, 9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0. 자, 900은 뭘까요? 900번지군요. 900번지. 예. 학원과 대치동 학원과의 밀집 거리들 여기가 이제 900번지라고 하네요. 소장님은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셨나요?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 한다. 응? 내가 막 완전 폭망했어요 이러면 고소하겠지. 아니야, 나는 정말 애들 교육 잘 시켜요. 나중에 따로 만나면 얘기해 줄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교육, 사교육 하면 이제 대치동하고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자녀 교육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또 1등이잖아요. 자녀 교육에서의 결과물인 진학률이 여하튼간 전국에서 제일 좋으니까 뭐든 어떤 거든 좀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애증의 관계라고 저는 보여져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성공한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사교육의 메카 하면 떠오르는 이곳. 늘 치열한 경쟁을 치르는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추워. 지금 일을 끝내고 대치동 학원가에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있나 현장 스케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저기 지금 보시면 불빛 반짝반짝한 저기 쭉 늘어서 있는 차들이 엄마가 기사죠. 자녀들 귀갓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그 차들이 지금 쭉 늘어서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 이 고단한 진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어디신데요? 근데 가락동도 학원 없어요? 아예 있어요. 워낙 그때 7살 때부터 다니는 데라 쭉.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대치동에 사세요? 아니요. 어디? 목동? 서울 뭐 목동, 압구정동, 뭐 춘천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아이들에게 밤늦은 학원 행위란 선택권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숙명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 영어 학원 갔다가 소마로 아, 지금 몇 살인데? 7살. 7살인데 학원을 태권도 다니고 피아노 다니고 많이 다니는구나. 남이 하니까 다 하니까 뭐 아, 사교육비도 많이 들겠어요. 한 200. 누나는 그렇게 드는데 얘는 아직도 누나 몇 학년인데? 누나는 3학년이야. 그럼 둘이 합해가지고 한 300만 원 가까이 넘게 들겠네. 그 정도 돼요. 야, 허리가 휘청하시겠어. 이상한 동네도 이상한 동네. 여기는 다 5살부터 사교육해요. 4살, 5살. 영어 유치원만 한 달에 150이 넘고. 애 하나당 대략 150에서 200? 에듀푸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에듀푸어? 남편이랑 저랑 뭐 둘 다 한의사인데도 힘드니까요. 대치동이라는 동네가 그 특화돼 있잖아요. 학원가의 특구니까 좀 경쟁력 있게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죠.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답과 오답 사이에서 답답해도 선택은 다시 또 여기. 몇 학년이야? 이제 중학교 1학년이요. 그리고 예비 중1이야? 네. 영어, 수학 또 어디 다니? 화학하고 논술하고 영어 문법. 영어학원 따로 다니고? 아, 5, 6군데 다니겠네? 뭐 시간이 없겠다. 집에 한 서너 시쯤에 자요, 새벽에. 그 숙제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잘 가. 고마워. 아유, 추운데. 야, 얼마나 무거우면 캐리어 끌고.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잃게 했을까요? 학생들이 이 추운 날 나와서 공을 차고 있네요. 이 좁은 데서 공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싶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전쟁터, 그 한복판에 던져진 아이들.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최선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모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이란 평생의 숙제일 겁니다. 김은실 씨 역시 늘 그 고민 속에 살았죠. 들어오세요. 누군가는 북카페 갔다며 부러워하는 이 집. 늘 공부하는 부모로 살아가자며 남편과 함께 만든 터전입니다. 자, 우리 집에는 스위치를 편안하게 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 스위치도 책 뒷판을 뚫어서 요렇게 지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여기 들어가 있답니다. 겹겹이 지금 책을 좋아하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사랑으로 쌓아올린 터입니다. 그녀도 집에서는 평범한 엄마, 바빠도 꼭 챙겨준 게 아침밥이라는데요. 그 요리엔 필살기가 있다는군요. MSG 번호. 이 정도면 이게 26년 차 주부이기 때문에 대충 넣어도 이제 간은 다 맞아. 쉽지 않지. 의리를 사는 의리를.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뒤돌아보면 늘 미안했던 존재. 연수야, 거기도 거울 아니다. 바로 딸 연수입니다. 초등학교 뭐 운동회나 이런 때도 거의 못 갔어요, 엄마가? 엄마가 진짜 한 번 딱 사촌 언니랑 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 네, 모닝빵에다가 햄버거를 만드는 야, 거랑 그걸 다 기억하네. 그걸 딱 만들어 진짜 맛있었어. 그때 달리기 처럼 3등 했어요. 그걸 짜다가 진짜 달리기 너무 못했어, 너. 결혼과 동시에 일하는 엄마였기에 늘 미안했던 마음. 살가운 엄마는 아니지만 지키고자 했던 다짐이 있습니다. 매일 모범이 되는 엄마로 살자. 3등 여기 있네. 그 체육대회 때 엄마 와서 3등 했던 거.
아이들은 결국 부모를 보며 자란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여기 손등에 집을 예쁘게 꾸민다거나 아이들의 대소 뭐 행사에 엄마가 뭐 꼭 참석을 해야 된다거나 뭐 공부할 때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거나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거 말고는 좀 많이 가지치기를 해낸 거죠. 안녕하세요. 백년지 대계라 불리는 교육. 그 초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자, 오연송 선생님. 오늘은 전직 교사에게 듣는 공교육의 현실,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요즘 많이 꿀성대. 네. 국가에서 발령하니까 네. 그런 완전 공립고등학교도 공립중고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립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이제 한 10년 민족사관고등학교요? 예, 예. 민사고에 또 저기 뭐야 그 눈이 번쩍 띄어갖고 지금 엄마들이 네.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학교의 자율성이 크면 커리큘럼도 자유롭게 운영한다면 아이들의 자소서가 그만큼 풍부해지겠죠. 그런 걸 다 학부모님도 아시니까. 올해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입니다. 한번 자 근데 1등만 봐요. 1등이요. 1등만 보자. 1등. 79명을 보냈습니다. 한 해. 32건의 아주 흥미로운 거의 다가 특목 자사고 일색이라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은 이런 입시 노하우가 이제 선배들로부터 자꾸 후배들한테 전해집니다. 각 과목별로 한 400페이지 분량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이제 뭐 민사고 다닐 때 연봉이 얼마나 셌냐 그랬는데 네. 사실 처음에 부임하니까 일반 학교에 3배를 주더군요. 예. 연봉은 아주 셌었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어야 됐어요. 네. 학교 교육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뭐 여기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입시가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아이들 진학을 도와주려고. 근데 일반 학교는 입시가 바뀐다. 뭐 이게 상관없어요. 이게 따라가질 못해요 이거를. 뭐 직장 탄탄하게 유지되고 이러니까 철밥통인가요? 그렇죠. 철밥통이라는 말 하죠. 자, 요쯤에서 머리도 식힐 겸 그 사교육 현장의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학원의 성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물,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엄마들은 얼마나 좋을까? 발 넓은 인맥 덕에 취재 도중 우연히 만난 지인. 몰랐어. 소장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쩜 예전이야 10년 전 것 같으세요. 어쩜 똑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오늘 취재 수월하겠는데요. 대체로 꽉 잡고 계셨잖아요. 새해 덕담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했습니다. 한 학생이 부모와 함께 맞춤형 진로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요.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상중하로 나눠서 이런 도표를 만들어요. 그러면 무료 상담인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재원생들 중에서? 재원생들은 분기에 한 번씩 이런 자료가 매번 나가고.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위한 전략 회의. 네. 근데 이 친구가 학원이 대신하는 학교의 풍경. 학교가 거듭나지 않는 한 학원은 더욱 진화하고 발전하며 부모들의 불안을 유혹할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전략 회의를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마다 놓고 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애들이 참 이런 거를 원해요. 도대체 내가 뭘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신이 막 5등으로 나와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해요. 네. 그럼 수학 하나 가지고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짜주면 내가 이제 거의 뭐 대회 포기하는 애들도 그럼 지금 열심히 해서 결과 좋고. 2016학년도 입시에 여기 서울대 합격생 아까 보니까 쫙 붙어 있더라고요. 몇 명 나왔나요? 전국 수석이 나와도 전국 수석 나와도
그 친구들 인터뷰할 때 자기 학원 안 다녔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인터뷰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네, 연락이 와요. 저기 학원 안 다녔다고 해달라고 연락이 오고 해서. 점점 진화하는 사교육.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엄마 TV가 찾은 다른 현장. 안녕하세요. 예. 전직 고액과외 강사로 일했다는 학원장을 만나러 온 길. 아, 여기 원장님 프로필이 있네요. 학원은 원장의 화려한 사교육 경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에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를 통해 사교육의 은밀한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죠. 결과가 나오면 스승이고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돌아섭니다. 뭐 고액과외, 뭐 쪽지게과외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7, 8, 9 이렇게 이제 10월 이렇게 되면 단타에 빨리 올릴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데 과외 시장은 딴 게 다 필요 없고요. 그 선생에 대해서 믿을 수 있냐? 그렇죠. 이제 그 믿을 수 있는 단서는 다 실적이죠. 이 선생님한테 오늘 무조건 결과가 나와. 그러면 그 급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 700, 800, 많게는 1000까지도. 쇼핑백에다가 현금을 잔뜩 넣고 우리의 제발 좀 지도 좀 해달라고 학원을 쫓아다니는 엄마도 있다. 고액을 진짜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자신만만을 했는데 실제 효과는 없는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도 이제 많거든요. 어떻게 뭐 환불을 요구하기도 하나요? 환불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사들은 전화기를 끊었든가 그러니까 연락 두절이 많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떤 대놓고 하소연할 수도 그쵸.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감수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혼 부담이 크죠. 받고 싶다 고액과외 이거 뭐 큐어도 아니고 받고 네. 싶다 고액과외 받고 싶으세요? 금수저가 부러울 뿐 뭐 부러워하실 것까지야.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학교를 못 믿으니까 과외를 하죠. 막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핫한 예, 그 고액과외 현재 하고 계시는 네, 선생님을 제가 섭외를 했는데 절대 못 나오시고. 예. 네,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지금 현재 그 고액과외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몇 명 정도 계시나요? 혼자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10명 이상은 안 받고 있거든요. 10명? 아, 그럼 대기자가 지금 이렇게 걸려 있나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친척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미리 예약을 좀 하실 경우가 있고. 그렇겠다. 왜냐면 이거는 뭐 내놓고 홍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 받아보셨나요?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가 그 입시 바로 직전 몇 달. 그렇죠. 그 금액 자체를 사실은 또 부모님들이 그걸 뭐 1년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대가 넘기도 하고. 1000이요? 네. 오 마이 갓. 진짜 나왔어. 엄청나네. 1000. 야, 여기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막 놀라고. 또 씁쓸해집니다. 네. 그 어머니는 1000만 원 어디서 마련하셨을까요? 돈 들이면 다 되겠죠? 다 된다라는 게 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예외적인 학생도 많습니다. 사실 투자 대 효과, 효율성 면에서 정말 엄청난 이게 어쩌면 사기거든요. 제 생각은 어머님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상당한 공부가 필요해요. 엄마가 부지런하게 알아보고 이렇게 학원이 정말 질 높은 교육을 하는지 맡겨도 되는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해보고 학부형 똑똑해져야 돼요. 교육이라는 정말 축복받아야 될 어떤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껴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교육을 받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일어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요? 곧 올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너무 진짜 이렇게 너무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뿌리가 깊어서 그래도 어차피 뭐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부서뜨리는 거니까 그 구멍이라도 찾기 위해서 한번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는.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모들의 선택은 또 교육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국영수만 잘하면 돼. 아직까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엄마들 많고요. 이런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내요.
근데 국영수만 잘하면 돼 시대는 이미 다 지났고요. 아이한테 필요한 포인트 사교육이 되도록 해야지 국영수만 잘하면 돼. 이건 끝없는 전쟁이거든요. 사교육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는 엄마들을 위해 그녀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 아이가 예비 보이는데 지금 입시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시가 더 대세니까. 일단 수시에서는 자기 색깔을 확실하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네. 이과에서 얘는 정말 수학을 정말 잘한다. 동아리에서 막 우수한 막 리더십을 보인다든가. 그래서 나는 이제 앞에다 호를 붙이려고 그래. 애 앞에다가. 예를 들어 이름이 영순이면은 응? 네. 수학 영순. 봉사활동을 정말 얘가 열심히 할 감이 있다. 그럼 그것도 상당한 그 메리트거든요. 그럼 봉사 영순 이렇게 해줘.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정말. 그렇게 딱 붙여줘. 아이가 그게 딱 각인이 돼. 어? 네네네. 제가 지금 잘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수학 같은 경우도 학원을 제대로 잘 보내고 있는지. 수학은 애들이 잘 못 쫓아오고 예습이지. 한 학기 정도 한 번 미리 보는 거. 그러니까 수학의 구조가 우리나라가 나선형 구조거든요. 달팽이, 그러니까 소라껍질. 초등학교 때 기본 배우면 그 확대 심화편이 중학교 과정이고 그거의 총정리가 수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러니까 중3 때 이게 잘 안 되고 하는 애들은 수원 가면 더 마구잡이를 헤매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포자가 나오는 거지. 애가 뭐 공부를 할 자세가 돼 있거나 그러면 인강만 듣고도 될 수도 있지. 그거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엄마가 아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잘 선택을. 엄마의 노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입시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혼란과 불안을 호소하는 엄마들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또 있다는군요. 하겠습니다. 입시 정보를 또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정기적으로 서점에 찾아오라는 것. 아는 만큼 보인다. 변화하는 입시에 맞서려면 엄마의 발품은 필수라는 그녀의 조언. 물론 뭐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잘 안 오면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이런 보는 눈을 또 엄마들도 키워야지. 저는요. 나는 척 보면 알죠. 척 보면 안다는 강남 엄마 김은실. 한 입시 서적의 카피 문구를 유심히 보더니 뭔가 미심쩍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 이 친구가 특목고일 거야. 틀림없이. 대놓고 호언장담. 결과는 딩동댕. 전국의 중학생 1등들 다 모아놓은 학교니까 4등급도 받아주는 거지. 서울대가 자기소개서에 롤모델, 그런 반기문, 김수환, 주희경, 한비야. 제발 그 사람들 쓰지 말라고 학교 입학 사정관들이 그랬다는 말도 있잖아요. 요즘 입시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자기소개서. 서점도 그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잘 쓴 자소서 어떤 건가요? 자소서 한 2시간 만에 후루룩 다 써낸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입시에 어떤 과를 지망을 하겠고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목표의식이 좀 분명한 애들.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 보면 아주 훌륭한 자소서인 경우가 많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 그럼 그쪽 인근 지역의 학교들이겠네? 그럼요. 강남구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네. 아이들 막 스펙 쌓게 해준다고 막 아이들 막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만 제가 면접 심사를 해서 그러면 탈락자들은 스펙을 위해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다. 그게 면접에서 딱 보여요? 아. 여기 대치중학교 박성호인데 얘가 작년에도 연탄 배달을 하고 올해도 또 왔어. 이제 예비 중3이에요. 아, 이제 혹시 원하는 고등학교가? 민족사관 고등학교. 민사고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나? 봉사활동 꼭 해야 되나? 사실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닌 게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리더십도 중요하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사람들 위해 봉사하고 또 이런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 남을 위해 희생하는 태도 배우는 거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기록을 만들어가는 아이들.
그 곁에는 늘 부모들도 함께입니다. 대부분 봉사 그냥 시간 채우고 그런 거 뭐 학교에 제출하는 것 때문에 그냥 봉사를 선택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봉사 시간 채우겠다고 뭐 교내 봉사하거나 아니면 구청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 신청하거든요.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 한 사람. 당신은 그런 엄마인가요? 내가 옛날에는 난구를 산에 가서 해다 뗐는데 지금 이제 난구를 못 해잖아 내가. 불을 떼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고맙지. 진짜로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아유 똘똘해. 여기서 그냥 아주 형식적이고 시간 따기 위한 봉사를 했던 애들은 못 써요 그걸 잘. 근데 이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봉사활동 가서 느끼고 자기가 깨닫고 했던 경험이 있던 애들은 정말 그 인성 부분에 그것만 뽑고도 뽑고 싶을 만큼 뚜렷한 목적 의식과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인서울 반갑습니다. 인서울이라고 하니까 참 비교적 겸손한 어머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인서울. 이 정도면 내가 보기에는 중고생 엄마가 아닌가 싶다. 초등 엄마는 절대로 인서울이란 말 안 쓰거든. 무조건 스카이. 대학은 스카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뭐 철없을 때니까.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가 막 서열화 돼 있다고. 그죠? 애들 막 무슨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왕조 외우듯이 아시죠? 그럼 고등학교는 어떠냐? 어떻게 보면 더 선명하게 서열화가 되었다고 보여지죠. 알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피라미드. 자 보시죠. 맨 위에 영재학교 있죠. 자,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대원외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전국에 있는 외고들,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 그 다음이 이제 지역 단위 자사고, 여기까지가 전기고등학교입니다. 지역 자사고까지가. 요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로 넘어가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다수의 학교들이 저기 일반고 위에 지역 자사고까지 좀 왕창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 스리 엄마는 다 잘하는데 이번에 못 갔대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갈 수 있나? 이번에 못 갔으면 못 가는 거지 뭐. 특목용 사교육을 늦게 시켰더니 스리 엄마 못 갔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이때서부터 시작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특목 재수를 어찌해요? 중학생 재수생 만들려고? 대입 가서 해도 충분히 늦지 않으니까 좀 더 빨리 시켰어야 하는데 이 후회하는 시간에 빨리빨리 저기 일반고 갔을 때 전략 세워요 지금. 일반고를 만약에 뭐 아이들이 갔을 때 그랬을 때 뭐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냐. 요즘 대입에서는 그 정시보다 수시가 확대되고 수시가 대세잖아요. 이 국영수만 잘하면 안 돼. 교과도 잘해야 되지만 비교과도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과는 내내 1등인데 비교과가 없다. 그럼 안 돼. 근데 교과는 예를 들어서 10등인데 비교과가 어느 정도 얘가 잘하고 있다. 이러면 1등은 떨어지고 10등은 붙는 구조. 이런 게 수시의 묘미거든요. 일반고에서 특목고 못지않은 그 진로지도 사례들이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그 분위기 좋고 잘하고 있다는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를 제가 좀 찾아가 봤거든요. 학교에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수업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5 교실에 모여 앉아 뜨거운 토론 열기를 뿜어내는 아이들. 어쨌든 사회적 공고 꽤나 진지한 표정과 말투. 주제도 예사롭지 않네요. 녀석들 진짜 바쁜 모습인데. 그런데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저희 같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주제를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정하고 지금 목차 작성하고 내용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주제가 뭐야 주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과 외국 사회적 기업의 비교. 자유학 퀴즈 시행의 문제점.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청소년 봉사활동 사전교육이 자원봉사 만족도 동기 유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목 무지하게 길다. 그럼 이게 지금 뭐 어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학교 수업은 받아들이는 것만 있다면 이거는 자신이 직접 하는 스스로 하는 게 더 많아서 모든 것을 자기가 찾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구나. 네. 그럼 대학 들어갈 때 지금 과학 선생님이 될 때 이게 어떤 식의 도움이 될까요, 이 논문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가 진학하려는 쪽이 교육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해서도 약간의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접을 볼 때도 교수님들이 이 논문에 관해서 질문하실 때 그에 관해 대답을 하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꿈을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현장.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과학고 같은 일부 특수학교들만 논문들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관심사에 대한 학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실제 이제 일반고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문에 관심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제가 이게 너무 어렵겠네요. 뭐 이런 얘기도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저게 주제가 엄마들 눈에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좀 약간 진화된 것 같긴 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거 배워. 안 시켜도 학원 숙제를 한다. 안 시켜도 학교 시험 공부를 앉아서 한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 아니죠. 본인들이 주제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자료 정리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논문 작업을 하는 그게 이제 진짜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 어떤 학교를 다니든 아이들이 이런 재밌게 자기주도 학습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계속 한번 준비를 시켜보세요. 그럼 앞으로 대입에 사교육 물러가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발달했고 그 EBS 강의 같은 것도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거기 선생님들도 아무나 또 쓰지 않잖아요. 이 수시 정도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학습 역량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너무 어렵네요 라고 했는데요. 정시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 손길이 수백 개라고 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노력해야지. 어려운 걸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안 하면 돼. 안 하려고 하면 아예 고민도 없는 거예요. 들판에 황소가 있어. 몇백 마리가 쫙 있어. 다 똑같이 보여 멀리서 보면. 근데 그 중에 보랏빛 소가 한 마리 딱 섞여 있다고 생각해봐.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딱 눈에 띈다. 그게 바로 그 아이만의 색깔. 이건 아이들마다 다 있어요. 단지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렇죠. 맞춤형 공부가 중요하죠. 100명이면 100가지의 맞춤형 공부가 나와줘야 돼요. 어느 하나 똑같은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멘토는 바로 엄마입니다. 자기 새끼니까. 이 법칙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야, 이건 한목에 딱 잡힌다. 5대5, 6대4, 7대3. 과연 이게 무슨 암호일까요? 요거는 사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학습의 시간 비율입니다. 5대5가 이제 공부가 좀 취약한 아이고요. 그 6대4는 조금 잘하는 아이, 7대3은 상위권 아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없이 학원으로 빽빽하게 스케줄 채워 놓으면 엄마는 그걸 자기 위안을 삼겠지만 아이는 너무 힘들고 공부하기 싫어져요. 일단 5대5로 출발, 우문현담님 일단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엄마가 됐다가 착한 엄마가 된 기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쁘잖아요.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어른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화이팅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충이 답인 거예요? 지금 현실로서는 제일 결과가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 입시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 변해가는 방향으로 보면 뭐 강남 8학군의 아성 이게 뭐
뭐 영원해 보이진 않아요.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지역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는 게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앞으로 입시도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